비율이 더 에너지 소모가 높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감정 에너지와 육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비율이 7대3. 감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건데요. 마음을 쓰는 일이 있을 땐 가끔 마음의 스위치는 절전으로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한 멘트요. 다른 라디오에서 김씨가 했던 건데요. 혹시 아시나요? 못 들었어요.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요즘 감정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들이 어디 연예계에만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감정 소진 좀 하셨죠? 네, 나름. 부장님 이빨 아프시다고, 치아 아프시다고요? 지금 날카로워요. 네.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그 저번 주에 못 오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걸 이제 에너지를 다 오늘 한꺼번에 분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도 지난 계절 혹은 당장 한 주간 감정도 소진하고요. 육체적 에너지도 많이 소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꾸님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냥 소진하러 웃지요. 네. 오늘만큼은 힐링 드라마를 통해서 감정의 정화 어떠신가요? 드라마 톡톡. 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신 것 힘들죠. 같아요. 네. 당장 달달한 드라마로 한번 그 사랑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드라마 톡톡. 안녕하세요. 13회째 맞이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강한 방송 SNS의 강한 방송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드라마 톡톡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빈자리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던 또 그 빈자리를 또 메꿔주려고 아주 강하게 비장한 각오로 돌아오신 우리 밑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입담의 풍년이 든 밑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풍년을 보여주세요. 풍년. 네. 가을하면 어울리는 취미 독서. 이분만 있으면 드라마에 대한 들리는 독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저런 재미난 정보 알려주시는 안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썰렁이. 가을에 어울리는 드라마는 뭐니 해도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 로맨스. 로맨스. 네, 로맨스. 네. 벌써 가을이. 벌써 왔고요. 조인성의 달달함에 단풍처럼 볼따구가 빨갛게 물들고 있는 감성 방송인 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로맨스. 네, 조인성 어떤 드라마를 저희가 다루기로 했죠? 이번에는 괜찮아 사랑이야. 네. 저는 처음에 괜찮아 사랑이야 왜 괜찮을까가 궁금했는데 네. 네. 알게 되더라고요. 첫 회부터 6회까지 제가 한꺼번에 네.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 띄엄띄엄 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레이로 네. 다시 보기로 봤는데 정말 좀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드라마를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네. 괜찮아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왜 망설이게 되는지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재고 따지게 되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작품 괜찮아 사랑해야 합니다. 안꾸님께서 이 드라마를 정리 좀 해주시지요. 어떤 드라마인지. 네. 이 드라마는 SBS 수목 드라마고요. 네. 현재 시청률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초기치고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매우 높은 수치네요. 네, 아무래도 주인공 조인성과 공효준 씨가 나온다는 네. 그런 예고가 좀 오래전부터 있어서인지 인기가 있고 그 작가님이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노희경 작가님이시라고. 네, 이분 이름만 들어도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깊이가 남다르시죠. 네, 이 작가님이 쓰신 그리고 감독님도 김규태 감독님이라고 이 두 분이 네. 항상 작품을 같이 많이 하셨어요. 그 예전에 조인성 씨하고 네. 송혜교 씨가 나왔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그 작품도 이 두 분이 만드신 거고요. 어쩐지 드라마 그 분위기가 그쵸? 살짝 닮아 있는 것 그 같아요. 드라마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네요. 네네네. 이 노희경 작가님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뭐 어떤 기획의도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것 같던데 이제 그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작품의 기획의도는 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단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의도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되게 세련되고 현실적이라는 평이 좀 많아요. 맞아요. 대사 하나하나만 네. 듣고 있어도 네, 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네. 근데 보니까 이 작가님도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 작년 초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작품도 그 동시대에서 시청률 1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을 하시기 전에는 보니까 조금 그 드라마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분이. 항상 무거워요. 네, 예. 지지하고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머리가 아프고 약간 재미없고 대중적이지 않고 흥행성이 없다고 평가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작품성은 있는데 이제 예, 상업성이 예. 없다. 근데 본인은 왜 드라마가 반드시 가벼워야 하는가 하고 묻고 싶다고. 그건 편견이고 자기는 드라마의 다양함을 좀 추구하고 싶다. 네네. 예, 그런 의도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에는 네. 조금 변화가 있으셨대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요즘 드라마는 가벼운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가벼움을 깊이 가벼운 거 하진 않아요. 예, 가벼움을 깊이가 없다라고 착각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구나. 예,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걸 이 세상에 그 재미없는 이 세상에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도 배우겠다. 자기만의 가진 장점이 있지만 다른 분들의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장점을 배우겠다. 그래서 본인의 더 소중함을 알아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드라마가 약간 아주 가볍진 않아요. 드라마 자체는 가볍진 않은데 캐릭터들이 약간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재미있고, 재밌어요. 네, 그러면서 깊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재를 예, 재밌게 풀어나가고 계시는 예, 거죠. 작품이 이렇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안에는 그 달달함도 있고 네. 또 슬픔도 있고요. 네. 울다가 웃다가 그렇죠. 또 났다가 그러다가. 그 인물들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네. 평범치 않은 인물들인데. 저번에 그 겨울 바람이 네. 송혜교 씨가 그렇죠. 시각장애로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광수 씨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아시죠? 개인기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뚜렛 증후군이라고. 네. 그 한 1분만 참으라고. 그 증후군 맞나요? 아니, 틱장애. 틱장의 유형인데, 네, 그렇죠. 원래는 막 눈 깜빡이고 이런 건 어린이들한테서도 네, 네. 많이 나타나는 건데 맞아. 막 정서가 불안하면 그런 게 생긴다고 네, 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이광수 씨만 여기서 그런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들여다보면 다들 장애인이에요. 네, 다 정신적 장애인. 의사도 장애인이고 그러니까요. 정신적 장애인. 그러게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 자체도 네. 정신적인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네.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의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밑장님 어떤 장애가 있으신가요? 저는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진짜? 오. 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못 나가요. 의외예요. 집안에서 이렇게 모이신다. 영구 목소리. 네, 제가 한 일을 되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때 연극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좀 유명한 연기 학원에 오디션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오디션을 보러 가면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약간 높은 무대 거기에서 이렇게 쭈르르 한 6-7명 서서 앞에 심사위원한테 자기 PR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몇백 명 중 안에서 32위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8명으로 추려지는 거였거든요. 네. 8명으로 추려지면 그 이후는 온라인 투표였는데 그 8명 안에 못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네. 거기서 이렇게 아침 10시에 오디션을 봤다 그러면 네네. 집에 4시에 도착하면 4시까지 계속 손이 떨렸어요. 음. 그 정도로 대인공포증이 좀 그러면 심해서 그때부터 심해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드러나신 나왔던 거죠. 가장 심하게 나왔던 때가 그때고 희한한 게
그렇게 오디션 때는 네. 떠는데 무대에 올라가서는 사실 조명이 또 잘해요? 조명이 자기한테만 미치잖아요. 앞에 관객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무대 체질. 그거 안 떨었어요. 신기해. 그거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면 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막 눈앞에 많이 있고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 무대 조명이 많이 켜지듯이, 서보고, 예, 많이 켜지듯이 앞에 사람들이 안 보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눈을 가리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쓰나 봐요. 안 보여요. 다 예뻐 보이라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밑장님과도 저도 비슷했던 게, 네. 저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낯가림이 있었어요. 오히려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앞에 있으면 괜찮았고, 네. 그랬던 그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극복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장님도 극복하셔서 그쵸. 이런 모습이 되신 것 같고. 그죠? 약간 저 조울증도 있어요. 내 기분 막 좋다가 이제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누구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티를 그렇게 안 내고 그러지.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80% 보통 사람들의 80%가 다 있다고. 네. 그게 없으면 사실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 다스리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감정. 네. 소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감정 다스리기 저는 잘해야 될 되게 것 많이 같아요.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이요. 안코님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애. 장애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 부족한 건 많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라면 네네. 뭐 있을까요? 네. 너무 긍정적인 게 탈이야. 그게 너무 태평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신 어떤 터닝 포인트가 긍정병이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네.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급하게만 생각해선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안꾸님 굉장히 독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의 전환을 또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하시는 분이 네, 저는 긍정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밑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기복도 좀 있고요. 여자라서 그런가? 계절이 한 달에 한 지금- 번씩 아주 짜증이 나죠. 네. 맞아. 아주 심한 기복이 있는 날이. 별로 큰 장애 같진 않은데 다들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건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힐링 드라마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치유받는 드라마라고. 네. 보면서 같이 치유받고. 네. 드라마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서로 치유를 받고. 맞아. 그렇죠. 그래서 힐링 드라마라는 얘기 막장 드라마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러게 막장에 서서히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는 굉장히 특이해요.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특이한 드라마다 이렇게 느꼈는데 갈수록 여기 젖어들어서 그런지 이게 특이함보다는 약간 이게 맞아 이런 공감이 더 맞아요. 되고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캐스팅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들이 보통 그렇게 그 역할에 녹아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네. 자기 옷을 입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광수 씨 잠깐 나오시는 거 보고 네. 왜 광수 씨가 여기 나왔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너무 또래쪽으로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저렇게 잘 어울려. 그분 원래 모델이셨다면서요? 네, 모델 네. 출신. 원래 조인성 씨도 모델 출신 배우시고 제 블로그에 광수 씨의 모델 활동했던 사진이 있어요. 한번 쫙 모아놨던 네, 게 있는데 블로그 이름이 뭐죠? 맞아 들어봤어요. 미스테리 밑장. 네. 미스테리 밑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아무튼 제가 예전에 하도 광수 씨가 런닝맨이나 이런 데서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 또 약간 기린, 막 이게 좀 바보스러움, 기럼. 이렇게 네. 좀 어설픈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셨을 때라 네. 광수 씨가 모델인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옛날 사진 찾아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요? 복근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뭘 어제- 입어도 핏대가 근데 캐릭터가 이래서 그렇지 조인성 씨랑 막상 막하예요. 모델로 그러게요. 치면. 근데 그 극 중에서 조인성 따라한다고 셔츠를 바꿔 입었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이 패션의 완성이다 보니 그걸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광수 씨가 패션. 그 재밌는 캐릭터에 너무 이렇게 참 밀착이 돼 있어서 네. 잘 이제 어울리시는 뭘 것 같아요. 해도 그냥 기린처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분
이분이 또 동남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동남아. 이 드라마가 정말 해외를 제대로 겨냥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조인성 씨가 있으니 네. 끝난 거죠. 네. 끝났죠. 너무 기다렸어요, 조인성 씨.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입술 예쁜 남자잖아요. 또 입술 나왔어요. 아주 어떡해. 죽겠어요. 왜 말할 때마다 그쵸. 입을 꼬집어버리고. 아니 말뿐만 아니라 표정, 행동 하나하나 뭐가 자체가 막 윙크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미치겠어요. 드라마. 그러게 그 나쁜 남자인데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토크쇼 할 때 그 그거 보셨어요? 어떻게- 토크쇼? 아, 토크쇼 할 때 공연한테 자꾸 눈빛 보내면 그러니까 이거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니 이게 과하지 않은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정말 오버했을 깐죽깐죽대는 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 아우 저 뭐야 이렇게 정말 공효진처럼 이럴 텐데 선을 넘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만 딱 이렇게 지키자면서 맞아. 그 깐죽깐죽거리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또 그리고 네. 되게 막 솔직하게 네. 대사를 많이 치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내가 눈치가 좀 없다고. 맞아. 그거 남자분들 듣고 계시죠? 네. 무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너무 어. 남자가 막 있는 척하는 것도 안 좋은 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음. 자기 여자한테는 얘기하는 게. 네.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자기 여자한테 얘기해요? 네. 건희님 어때요? 많이 배우라고 눈치 주고 있습니다. 조인성 반만 따라가려고. 아마 좀 드라마 톡톡 때문에 불만이시지 않을까요? 되게 우리가 매번 매주 다른 다루는 남자를. 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매력적이니까. 그럴 때마다 더 긴장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도 드라마 보면서 여자들 비교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뭐. 우리 여자들끼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상에 보니까 재열 탐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재열의 장렬이죠, 그죠? 예, 그 조인성 씨가 장재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인성 씨의 매력을 찝어내는 한 4가지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제일 큰 건 그렇고요. 네.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막 회가 거듭될 때마다 매력이 이제 네, 하나씩 네네네. 느껴지네요. 전 다 명대사인 것 같아요. 그분 하는 말을 보면. 오, 저 5, 6회를 2번씩 봤거든요. 두 번씩. 네, 근데 거기 잘못 눌러서 2번씩 보시는 거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거기 명대사들이 진짜 가득하잖아요. 아유, 그득해요. 완전 많이 나와요. 네. 저도 계속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음미하듯이. 그렇죠? 자꾸 맞아. 곱씹어. 곱씹어. 써먹어야지. 이런. 아유, 내 남자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발 뻗고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것도 되게, 음. 저런 완벽한 아들. 네. 진짜 엄마한테 우리가, 막 어, 사랑한다고 말했었나? 막 이런 얘기하고. 맞아. 뭐야. 두 분 아들을 다 저렇게 키워야 돼. 아드님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키워야죠. 나중에 꼭 그렇게. 아주-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인생이 있더라고요. 조인성 상대 역으로 엄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엄마였지만 떨리셨을걸요. 차화연 그렇죠. 씨죠. 네. 그렇죠. 부럽네요. 너무 예쁘세요. 네. 그날 엄마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미모를. 이제 그렇게 시크릿 만들고. 가든에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꼬님이랑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내가 오늘 아들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얘기해줘야지. 이러나. 네. 너무 예쁜 엄마 정말. 자, 그래서 이 매력이 너무 많은 드라마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네. 음. 그리고 공효준 씨가 얘기했는데, 네. 이 드라마를 처음 하게 된 작품이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었대, 13년 전에. 1년이 꽤 기네요. 계속 네. 오신 거군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 2001년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도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 워낙 괜찮고 하니까 언제나 불러주시나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고. 근데 그동안 안 불러주시다가 어떤 작품에서 잠깐 카메오로 출연한 걸 보고 인상 다시. 깊으셔서, 불러주셨다고.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항상 노력하시는 배우 같고요. 네. 그렇게 작가를 따라가는 배우들 참 많네요. 김희애 씨도 김수연 작가인가요? 네. 항상 작품 그렇죠. 많이 같이 네.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궁합이 맞는 작가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작품을 쓰고 캐스팅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맞아. 작품을 쓰고 캐스팅을 하는 걸까 아니면 쓰기 어떤 전에 배우를 염두에 두고 그 작품을 쓰는 건 아닐까 이런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궁금증이 되게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어떤 그 작품을 쓰기 전에 배우들을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맞춰서 썼을 것 같기도 해요. 맞추면. 네, 그러면 그 의사. 사람이 정말 그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잖아요.
가끔 뭐 예능 같은데 보면 네. 토크쇼 뭐 감독님들 가끔 나오잖아요. 네. 해피투게더 이런 데나 나온 데서 얘기를 가끔 이렇게 얼핏 듣다 보면은 뭐 네가 꼭 해야 된다. 널 위해 만든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배우들도 다 개성이 다르고 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하면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작가와 그 배우 둘 사이는 항상 소울메이트 같이 네. 그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무슨 어떤 작가 군단 이렇게 요즘엔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도 그런 배경이 숨어 있었네요. 또 공효진 씨가 완전히 그 시청률 잡는 네.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다 시청률이 높게 그렇죠. 나오는. 이번 그 드라마에서도 내가 패션의 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어떤 옷을 입나 이렇게 자꾸 보게 약간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국적인 패션일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길거리에서 되게 편하면서도 되게 근데 잘 어울리고. 공효진 씨가 팔등신 미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말랐는데 마르지 않으면 비율이 사실 좋아. 소화해낼 수 없는 옷이죠. 또 긴 옷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약간 긴 바지도 배기 스타일이면서 약간 다 위로 위로 헐렁한 거 입고 응, 그래도 예뻐. 그러니까 핏이 아주 좋습니다. 예뻐. 네. 그 저 요즘에 공효진 씨 그 네. 이번 드라마에 나오는 것 때문에 예전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아니요. 저기 그 파스타도 SBS 그렇고. 드라마 플러스에서 죽은의 태양 다시 보기를 해서 죽은의 죽은의 태양을 태양 다시 보고 1편부터 있어요. 쭉 다시 해주고 있어요. 네, 죽은의 태양도 너무 재밌고 네. 파스타도 되게 네. 재밌게 보고 있고. 정말 그 자기 집에 색깔이 올레국TV 너무 사랑해요. 매력적으로 정말 맛깔나게 매력적으로 네. 잘 소화해내시는 것 같고 잘 맞게 또 항상 이렇게 캐스팅이 네. 되시네요. 네네. 신기합니다. 이제 6화까지 했죠 이번에. 네. 네. 이게 16부작인가요? 네, 16부작이고 네. 9월 17일부터 다른 드라마 준비 벌써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내지 말. 부담이 될 것 하지 마. 같아요.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를 끝내고 하지 시작하는 마. 드라마는. 16부작이에요. 오늘 밑장님 분발해주고 입에 못 뽑아내려고. 하지 마. 하세요. 네. 그 스토리 전개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이 스토리는 뭐냐면, 그 조인성 씨는 그 스릴러 작가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뭐 라디오 DJ이고요. 네. 모델 출신. 네, 모델 출신이고, 네. 어떻게 이렇게 기억지가 좋은 작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집에만 있기 너무 그 아깝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보니까 뭐 건물도 여러 개고 차도 여러 개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굉장히 여유 있는 연예인 딱 보면 그냥 여유 있는 그 연예인 같은 바람둥이잖아요. 또 근데 작가라는 직업은요 정말 그 빈익빈 부익 맞아요. 맞아. 음. 잘 된 사람은 엄청 잘 되고. 배고픈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죠. 이 작가는 이 극 중에서는 떴다 하면 정말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정말 인물이고. 여유롭다고 느꼈던 게 그 초반에 한번 애인이 자기 작품을 카피해 갔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냥 그 정보를 빼돌린 실장인가? 친구. 걔를 한번에 주먹으로 쳐버리고 그냥 친구잖아요. 거기서 그냥 또. 끝났더라고요. 네. 그 이후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역시,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새로 네. 쓴다고 그 집에 들어간 거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공효진 씨는 이제 그 지혜수 역할인데 정신과 의사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 의사면서도 본인도 정신적인 문제가 그쵸. 있잖아요.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부터 외도 사실을 알고, 그런 남녀 관계에 굉장히 되게 좀.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300일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비싼 게 다죠. 가 다고, 네. 그 키스도 이상을 힘들었고. 못하는 거고, 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본인은 본인은 키스를 많이 해. 근데 본인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극복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극복해가는 과정인 거고. 자기도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조인성이 그렇게 아까 밑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친구가 자기 작품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새로운 책을 내면서 그 배신감 때문에 이제 그 오피스텔을 버리고 이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공효진과 성동일 또 다른 치과 의사죠. 아니 저기 정신과 의사죠. 다 정신병자. 네, 정신과 의사고
그 다음에 이광수 씨가 나오죠. 이광수 씨도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냥 환자죠, 환자. 네, 환자인데 아까 뚜렛 증후군 앓고 있는 네. 환자이지만 알바를 그냥 하는. 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같이 이제 이 네 명이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서로 이해해가고 묻혀가고 뭐 이렇게 그 해결해 가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인성과 음. 공효준이 이제 그 좋아하는 감정을 남녀간의 감정을 갖게 되고 서로 치료를 해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서로 치료를 해주고. 조인성에게는 문제가 있죠.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의붓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폭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의붓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붓형이 그 의붓아버지를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 그 형은 계속 조인성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기억이 엇갈린 거.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시골의 어떤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곳이었는데,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네. 거기서 화장실에 빠지면서 화장실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화장실에서 그때부터 잠을 자요, 욕실을. 매일. 그래요. 네,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네. 욕조에서 네. 너무 길어서 근데 욕조가 너무 짧아 보였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싶은 거예요. 정말 다리를 드라마니까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네. 워낙 기니까. 되게 마냥 이렇게. 네. 상상하지 말아요. 네. 상상하면 죽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낙타 그림을 보면서 욕조에 걸터 앉았죠. 욕조가 진짜 호텔급 욕조잖아요. 아, 짱 저런 욕조 예쁘다. 살면 어둡게까지 걸렸는데. 네, 좋겠다. 거기다 네. 뭐라도 깔아드리고 싶어. 솜이라도. 네, 그래서 욕실이 씻는 곳이 아니라 자는 곳이었어. 저는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본 것들이 메디컬 드라마는 아닌데 음. 정신과 병동 환자들. 환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그런데 환자들이 다 네. 특이한데 아마 정신과 상담 받는 환자들은 다 그렇겠죠. 뭐, 첫 번째 환자는 트랜스젠더였잖아요. 트랜스젠더로 예, 그림 그리는 학생도 있었고. 성기 그림만 예. 그리는. 그리고 뭐 아이 잃은 엄마도 나왔고. 저는 성기 그림 그리는 학생이 음. 학생에 대해서 공효진이 물어봤을 때 조인성한테 조인성이 그림인데 뭐 어때? 그냥 라는 말을 그림일 했을 뿐이야라고. 정말 그 생각의 전환이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인데 맞아. 뭐 어때?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리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왜 그걸 그린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냥 왜 성기만 그리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 표준화된 생각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병자다라는 말이 됐던 거지.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림이 뭐 그렇죠. 어떻다고. 잘 그리기만 하구만.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시선을 네.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트랜스젠더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 여자로 남자인데 트랜스젠더가 되고 나서 집안 사람들이 온갖 폭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집에 살면서. 그래서 정신병원에 오고 막 때리는 타박상에 사람도 막 정신병자 이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그냥 맞고 그 집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도 이상하다 안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맞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 공효진이 그랬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자신의 생각을, 왜냐하면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성 전환을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가르침을 줬거든요. 이런 치료를 해줬는데 그런 게 정말 그렇구나, 맞아. 생각의 정말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 그림도 배우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예, 드라마 배우이자 뭐 화가인 네. 예. 민송아? 네, 민송아 씨. 민송아 씨. 저는 잘 모르는. 유명한 분인데, 분이래요. 유명한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배우보다는 화가로 더 유명하신 여기저기서 뭐 전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림이. 네. 그래서 네, 어제는 6회째에서는 그 가족들, 공효진의 가족들이 나들이라는 장면이 한강에 네. 네. 그래서 좀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맥주를 마시는데 PPL이 혹시 그런 거기 거 PPL 많아. 아니 저는 딱 봤는데 네. 공효진이 스무디 킹을 마시는 거예요. 극 중에서. 근데 그 컵에 스무디 킹 이게 완벽히 찍힌 거여서 이거 PPL이라 그랬는데 제대로. 어제 보니까 그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하는데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할 때 그 광고가 똑같은 게 스무디킹 이렇게 마시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광고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막 속상해서 하이네켄을 들이키고 하이네켄 너무 정확하게 조인성 씨와 네, 공유진 씨가 또 같이 정말 누가 봐도 그쵸. 하이네켄을 먹는구나. 그래서 하이네켄이 영국보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드라마 좀 근데 재밌죠. 이제 저는 5, 6회를 2번씩 봤던 이유가 정말 5, 6회는 명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꽉 차 있잖아요. 적을라 네. 그러면 지나가고 적을라 그러면 몇 지나가고.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몇 개를 이렇게 보다가 적었는데 그 화장실에 그 조인성 화장실에 낙타 그림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한 낙타 그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효진에게 자기의 그 상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 네, 설명해주면서 낙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사막에 나무에 묶어놓는데요, 밤에. 밤에는. 근데 묶어놓고. 아침에는 풀러줘도 도망가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밤에 묶여져 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상처를 이제 기억하듯이 우리가 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묘사를 그런 거 하죠.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빛이 들어온 적이 없는 동굴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빛을 사람들이 1000년이 더 지나야. 있어야 빛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빛이 드는 건 지금 바로 단 한순간이다. 이렇게 정말 맞는 소름 얘기네. 끼치도록 멋있는 대사다. 네, 휴지를 네. 짚는 건 단 한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관한 정의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조인성이 공효진을 보고 저 여자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여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귀는 남자 앞에서 아니다 저 사람 남자친구 있다 그랬더니 아니 저 여자는 옥시토신이 사랑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한 번도 분비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뾰족뾰족해서 너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인성이 사랑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그 환자들이 또 나오는데 정말로 저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해서 사랑이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효진한테 물어보죠. 사랑이 행복, 설렘, 뭐 용기 이런 것들을 다 주지만 또 뭐 고통이나 원망, 아픔, 뭐 슬픔, 절망감도 주잖아요. 맞아. 그렇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겨낼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정말 대사 하나들이 정말 주옥 같다 그런 생각이 어떨 드는 때 게 보면 조인성이 더 의사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면. 이 작가님은 정말 어떻게 사람 심리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면은 배우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의사 같기도 하고 그동안 철학책을 많이 읽으셨나? 인문학을 많이 읽으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죠. 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은 가볍지만 정말 유쾌하고 또 네. 네. 닭살도 드신 것 같길래. 네. 아, 밑장님 갑자기 고니님 팔을 왜 쓰다듬으셔서. 안 그래도 새라서 그런가? 닭살도 드시고 고기. 아니? 네. 네. 그거 딱 쳐다봤는데 진지함에- 닭살도 드신 것 같아요. 진지함에 또 웃음을 안겨.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아무도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이제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상처는 그냥 우리가 찔리거나 찢기 피나는 상처는 드러내서 뭐 아프다고 하지만 네. 정신적인 마음 거는 상처는. 막 이렇게 자기가 그냥 덮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곪기 전에 마음들을 좀 네. 오픈을 하고 다른 네.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고 드러내면서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내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런 시사점이 네. 있지 않을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높게 생각하고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많은데 네. 소수의 사람들 의견이라고 다르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소수와 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다른 거지. 여러분도 철학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을 읽어야 되겠어요. 네. 정말 이
이 다가오는 가을에 네. 제대로 된 드라마 하나를 만난 기분이고요. 다음 주에 음. 착한 것만 추천해 주세요. 네. 전 요즘에 이회수 씨에 빠져갖고. 아,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재밌어. 이회수 씨 사랑해요. 수행 선생님 계절이니까 네. 저도 책 좀 읽어야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바쁘시겠네요, 일찍. 네. 아, 감기 빨리 나야지. 네. 앞으로 이 휴가 좀 다녀오세요. 휴가 짧게 다녀왔는데요. 네. 지난주 얘기했는데 다녀오셨다고. 네. 갔다 온 것 지난주 걸 때문에 못 제가 들었어요. 네. 이렇게 감기가 든 거예요. 음. 날씨가 몸이 덜 풀려서 그래요. 여름답지 않게 네. 좀 춥고 막 비도 오고 막 음. 그래가지고 그 비 오는데 제가 해수욕장에서 놀아가지고 이 네. 모양이 됐습니다. 네. 코맹맹이 소리가. 자기 관리를 못해. 네네네. 빨리 좀 쾌차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미혼이시니까 놀 수 있는 거죠. 아줌마들 같아봐요. 애들 놀라고 우리는. 아침에 참 나오면서 남편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네. 그 아침창 음. 그 김창한 씨 음. 그거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마누라가 나이트 간다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를 안겨주면서 같이 가라고 그랬대요. 아이 있으면 못 갈 것 같아. 오. 나보죠. 그랬더니 여자 와이프는 같이 간 거? 그래?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친정집에 맡겨놓고 맡겨놓고. 나가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결혼해도 뭐 못 놀진 않아요. 네. 아, 물론 그렇죠. 나이트 한번 가. 아, 몸 풀어. 감기 확 날려버려. 네. 수주에 고춧가루라도 사서 먹어야 하나. 그럼 80년대 어, 가서 양주 빨아야죠. 네. 탑탑탑탑 이광수 씨 그거 여러 번 하시는 그런 건 사랑해요. 이광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스토리가 어떻게 풀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제 공효진 씨와 조인성 씨가 둘의 사랑이 무르익으면서 네. 서로 상처를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공효진 씨 상처는 저절로 낫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음. 둘이 커플이 되는 것보다 그냥 음. 서로의 상처만 치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는 또 끝까지 안 그런 가니까 입장인데. 뭐. 왜냐면 굳이 커플로 끝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뻔하게 끝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네. 친구로 지낼 순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어쨌거나 뭐 진행은 되고 네,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썸 타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썸 타는 계절, 가을이 다가왔어요. 네. 이제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가디마. 아직 밑장이 입도 다 못 풀었는데 그러게요. 다음 주에 더 기대를 해요. 심잡구나.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기 났고요. 네. 추가 지났죠. 이제 네. 여름이 왠지 심심하게 끝나는 느낌도 드는데요.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는 가을이에요. 입맛 당기지 않으세요? 입맛 생기고 막. 아직 입맛 없어요. 아직- 치아가 아파서. 그렇군요. 전 요즘에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러는지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바람도 제법 시원하고 그런데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감기 이미 걸리신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차를 한번 알려드리고 합니다. 밑장님 같이 친절하게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블로거님들이 포스팅을 아주 잘해 주셨더라고요. 일단 일관적으로 나오는 차 종류가 유자예요. 유자. 네. 많이 드시죠? 요즘에 네. 대세는 오일 풀링이에요. 오일 풀링. 풀링 음. 어떤 거죠? 모르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아침 15분이면 예뻐질 수 있는 음. 오일 풀링인데요. 오일 풀링은 아침에 뭐 어떤 기름이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끓여서 식힌 그런 기름 안 돼요. 참기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고 생으로 생기름이죠. 짠 기름이어야죠. 콩기름이나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볶지 않은 들기름.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냥 한 병 네. 사다 놓고 네. 한 숟갈 정도 네.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갈 정도 입에 넣고 가글하듯이 그래, 맞아요. 입속에서 막 돌린 다음에 먹어요? 먹지 않아요. 아,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15분 정도 이제 이렇게 가글 같은 거 하고 막 이목 구석구석 혀를 돌려준 다음에 뱉어요. 그걸 꾸준히 하면 피부도 네. 좋아지고 이게 뭐 입속에 있었던 세균? 나쁜 세균들이. 독소들이 아. 바깥으로 나가기 아, 원래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그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입안에 네. 그 입안에 침 속에 세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모든 종류의 세균이 다 있대요. 모든 맞아요. 병을 유발하는. 그게 그래서 목으로 그 넘어가니까 안 좋은 넘어가면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고 감기도 네. 손 잘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네.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 밑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복지하는 일어나자마자? 생 들기름을 음. 한 입에 넣고 그걸 계속 가글을 하고 절대 삼키면 안 되고요. 예. 20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15분이에요. 네.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정말 건강해진대요.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네네. 독소도 많이 빠져나가서 네. 좋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럼 반드시 공복해야 돼요. 니글거릴 수 있으니까. 트렌디한 면역 요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유자차 꺼져. 네. 나 이런 쌍팔년도 포스팅 못 봤어. 언제 자꾸 보고 이거 한 오일 플링 8년도가 하세요. 아니야? 오일 클링. 네. 네. 요즘 대세는 오일 플링이에요. 네. 뭐 생강차, 뭐가 이거 다 필요 없을 것 꺼져. 같아요. 네. 오일 클링 하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차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오일 플링 하세요. 이거 차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 고니님 조사해 오신 우엉차? 네. 이것도 오래됐어요. 다이어트 주스 드세요. 진짜요? 나 좀 시대에 동떨어진 새싹 주스 것 드세요.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친환경 네.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역시 똑똑한 주부님들. 제가 언제쯤이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준비해온 내 쌍팔년 정보들 다 버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주씩 뭐 건강 정보, 네, 네. 미용 정보 이런 거 좋죠. 제가 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말하면서.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멘트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 들기름이나 하나 사가세요. 들기름. 네. 날들기름이요. 날것에 복지하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당장 사오고 싶네요.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가서 들깨 하나 사다가 그냥 가서 짜달라고 그러면 돼요. 볶지 말고 짜주세요. 네. 오케이. 네. 다음 마무리하시죠. 주에도 당황하지 말고. 당황했어요. 이런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이 있었군요. 네. 앞서가는 아나운서가 돼야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도 좋지만 프레시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다 떨고 싶은 마음으로 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네. 또 만나요.